78페이지.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중학교 때, 중3 때 배운 거니까 중3 때 배운 거에다가 조금씩 이제 더 살을 붙이는 조금만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막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목이 익숙하잖아. 2차 방정식, 그치?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신나게 하고 있는 2차 방정식. 자,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이 뭐 다르지도 않겠지.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이고, 우리가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우죠.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고등학교 때 끝까지 쓰는 방법은 와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과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활용하시면 다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중학교랑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한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중학생들은 뭐라고 풀까요? 그쵸,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시도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중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해 공식을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해가 없다. 이게 중학교에서의 정답이에요. 그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걸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그지? 자,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3이 됐다면 우린 요거를 무엇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 i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해가 없다의 개념이 고1로 올라오면 해가 있는데 해가 무슨 수다? 허수다. 그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만 달라지는 지점이고 나머지는 중학교 때 했던 것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가 등장한 김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 설명할게요. 우리가 i에 대해서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i의 거듭제곱 있었죠. 그죠? i의 거듭제곱. 태규야, i는 거듭제곱을 해나가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나온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i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네 개의 값이 계속 거듭제곱을 할수록 돌아가면서 나온다. i의 주기성, i의 순환성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음수의 제곱근.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얘가 루트 ab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딱 붙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기억해봐.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A, B가 둘 다 음수인 경우에, 그치?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경우에 저렇게 루트를 합쳤을 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탁 생겨났다. 그치? 또 이것도 있었죠.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생긴 분수를 루트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합쳐보니까 마이너스가 또 하나 띡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그랬죠? A는 뭐고? A가 플러스, A가 양수, B가 음수. 음수분의 양수일 때. 음수분의 양수의 모양에서 루트가 합쳐지면 마이너스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음수의 제곱근 이렇게 부릅니다. 음수의 제곱근. 자, 이런 거 i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얘기했고, 그 페이지 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P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조금 해봤고 S반은 별로 안 해봤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정석 풀이는 뭐랬죠? 예를 들면 뭐 x제곱 1차 방정식으로 할까? 만약에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1
하고 옆에 2 붙어 있고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푼다. 이랬을 때 얘를 풀 수 있는 정석 풀이는 뭐다? 뭐지 지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풀 때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 몰라? 뭐더라? 기억나는 사람? 1보다 작거나 맞아.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게 절대값을 해결하는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성규 어떻게 푸는 거? 야씨, 성규야 방금 말했잖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뭘 나눠서 풀어라? 이왕 온 김에 좀 들어줘라 좀. 성규야, 구간을 나눠서 풀어라. 구간을 나누려면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 경계선은 뭐냐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얼마가 되게 만드는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경계선이야? 1이 경계선이야. 그럼 구간 어떻게 나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구간을 나누면 이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부호가 결정돼요. 어서와. 용서가 x가 1보다 작으면은 이 빨간 부분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면 얘가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x값 찾아보면 x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2분의 7이구나. 2분의 7이 답으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진아야, 답으로 인정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응. 이번 응? 예? 뭐라고? 예?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두개 구간을 나눠서 풀었잖아. 네. 우리가 지금 이 2분의 7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답이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놓고 풀었는데 2분의 7이 나왔어. 2분의 7이 요 범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었다면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답이 이 구간 안에 있냐 없냐를 봐야지 진짜 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태규야, 이 빨간 부분이 양수다 음수다? 이 범위에서는 양수. 양수면 얘가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그냥 그대로. 그럼 2x-2 플러스 5는 0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얻어진 x값은 뭔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아니 그러면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이것도 뭐야? 답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뭐야 이 방정식은? 해가 없는 방정식인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 정석적인 방법은 구간을 나누어 푼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은 반드시 처음에 잡은 구간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지 진짜 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들도 좀 있어요. 그거는 문제마다 좀 다른 거니까 뒤쪽에서 얘기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80페이지로 가볼게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보면 필수예제 1번은 너무 쉬워. 그냥 중학생들한테 갖다 줘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는 2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1번에 2번. 자 얘는 약간 좀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에. 그리고 심지어 루트가 x제곱 앞에 이렇게 루트 2 빼기 1이라는 무리수가 붙어 있어요. 요렇게 앞에 루트 2 빼기 1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풀기가 좀 불편해요. 못 푸는 건 아닌데 불편해. 그럼 효준아, 얘를 없애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요런 게 보일 때
요런 거 곱해주는 거 이거 언제 우리가 하는 행동이죠? 분모의 유리화 시킬 때 하는 행동이죠? 지금처럼 x제곱 앞에 무리수가 보일 때는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 시켜주는 겁니다. 성비야 듣고 있니? x제곱의 개수를 뭐 해준다고? 유리화.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하면 얼마 될까 성비야? 응? 요거를 얘한테 곱하면 잘 안 보여? 얘를 여기다 곱하면 2가 돼? 1 되지. 2 빼기 1 해가지고 1 되지. 자,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성규야 그럼 얘를 여기다 곱하면 3 3이야?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거잖아. 정규하면 뭐냐고.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3 플러스 2 루트 2 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은서가 2한테 얘를 곱했다. 분배시키면 어떻게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이나 인수 분해할 수 있을까? 루트가 껴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의 성질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만약에 다이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거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밑에다가 얼마 쓰니? 이렇게 하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얘가 상수항이잖아요. 얘가 상수항이면 자 2루트 2 플러스 2하고 1 요렇게 두 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띡 붙여줬을 때 요거를 합치면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 보이죠? 서준아 보여? 자, 그래서 요걸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된 식은 x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서준아 x값 두 개는 뭐하고 뭐야? 맞아. 2루트 2 플러스 2 요게 하나의 답이고 또는 x는 1 맞죠? 요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앞에 루트가 있으면은 불편하니까 풀기가 불편하니까 그거를 유리화 시켜서 없애주고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근해 공식 써야지.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근해 공식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보여준 거 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밑에 쪽에 1-3번 1-3번 자, 이거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1-3번도 방금 보여준 것처럼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 시킨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인수분해 하는 데서 막힌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위에 한 거랑 똑같이 전체적으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식 전체에다가 유리화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맨 앞에는 x제곱이 될 거고 태규야 요 가운데 부분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 그대로 여기다 붙여놓고 요거랑 곱해서 쓴다면 뭐가 될까? 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돼? 그냥 하나씩 분배시킨다고 생각해봐. 요거랑 요거를 하나씩 분배시킨다 그러면 루트 2를 뿌려주면은 3루트 2 플러스 2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뿌려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안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들어가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기다가 x를 빼먹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x 여기 꼭 붙어야 되겠죠. 그죠? x의 개수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루트 2가 있었는데 루트 2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뒷부분이 지금 루트 2와 루트 2 빼기 1 얘네들의 합이잖아요. 얘네들의 곱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루트 2와 루트 2 빼기 1 요렇게 두 숫자로 본다면 이거를 더한 게 요 자리랑 어때? 요거랑 똑같아. 그지? 단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하나 붙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 둘 다 뭘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곱해진 모양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요것과 요것의 곱이다 이렇게 봐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앞에 x들 붙여가지고 x 빼기 루트 2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루트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까 자 성규야 x값 두 개는 뭐하고 뭐야? 루트 2하고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 개죠. 그럼 둘 중에 큰 걸 알파 작은 걸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게 알파 요게 알파 요게 베타일 거고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얼마? 답은 1이죠. 그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니까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쪽으로 갈게요. 81쪽으로 가서 81쪽은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그랬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그대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거는 아마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한 근이 2라 그랬으니까 2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하죠. 갖다 대입해. 대입하면 누구의 값이 나오겠어? A 값이 나오겠지. 그럼 A 값 집어넣고 이 2차 방정식 다시 풀면 되잖아. 그치? 간단한 문제고요. 우리는 2번을 풀어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제일 처음 할 일은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일이죠. 그쵸?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예율이가 한번 불러보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예율아?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이거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풀게요. 우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3k 그리고 3은 하나 지워졌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k 값이 지우야 얼마 또는 얼마? 자 1번 말고 2번을 풀어보자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k 값이 두 개 나왔거든요. 1, 2 여기서 바로 한 놈 탈락시켜야 돼. 1 탈락시켜야 돼. 그치? 서진아 왜 1을 탈락시켜야 될까? 이게 x제곱 K가 k가 사라져가지고 잠시만요. 뭐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그 개수가 여기 누구의 개수가? x제곱 x제곱의 개수가 맞아요. 그죠? 문제 맨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죠?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x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요렇게 x제곱 앞에 이런 문자가 붙어 있을 때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절대 0이면 안 되지 라는 거를 적어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K가 1이면 안 되겠네. 바로 탈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K는 2인 거고요. 그럼 K가 2라는 것을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써보면 K가 2면은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1, 3에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돼서 k값은 2 k값은 2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은 3분의 1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그치? 그래서 요게 0이 아니다 라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82쪽으로 가보자. 그쵸, 절대값 나왔죠.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성규야, 어떤 게 정석이야? 어떤 풀이가?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게 정석이야. 그치? 맞죠? 그럼 성규 대답해봐.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구간을 나누려고 하면 경계선이 얼마일까요? 0이지. 1번 문제는 0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고요. 그치? 다윤아, 2번 문제는 얼마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아니, 아까 경계선이 뭐였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경계선이야. 3이 경계선이야. 그치? 맞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구간을 나눌 건데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0이죠. 0이 경계선이고요. 2번 문제도 구간을 나눌 건데 2번 문제의 경계선은 3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자는 얘기지.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요렇게 나누어서 풀자는 얘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 하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요렇게 나누어서 푸는 겁니다. 이게 보면서 왜 여기는 등호를 안 붙이고 여기는 등호를 붙이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한쪽에다가는 등호를 넣어줘야 돼. 그치? 만약에 둘 다 등호를 안 넣으면은 0은 어디로 가? 0이 갈 데가 없잖아. 그치? 둘 중에 한쪽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관습적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쪽에다가 그냥 등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물론 이 등호를 여기서 등호를 없애고 여기다 등호를 붙이고 푼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습관 같은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쪽에다 등호를 붙이고 보통 풀어요. 자,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요 때는 지은아 요 안에가 지금 무슨 수가 됐다? 이 경우에는 음수가 됐다. 그럼 이 x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인수분해에서 풀면은 이렇게 되는데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자, 효준아 여기서 얻은 두 개가 다 답인가요? 누구만 답일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태규야 왜 마이너스 1만 답이야? x가 0보다 작은. 맞아요. 이 범위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답으로 인정. 4는 탈락. 자, 2번 구간으로 가서 x가 0 이상일 때는 은서가 요 빨간색 요게 0보다 큰 거니까 어떻게 빠져나와? 그대로 빠져나와. 그치? 그대로. 그러면은 요렇게 써질 거고요. 그럼 요번에는 인수분해하면은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이번엔 누가 답으로 인정될까? 그쵸, 이거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애가 답인 거니까 얘가 답으로 인정,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1번 문제였고요. 2번도 똑같이 가볼게요. 다인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x가 3보다 작으면 요 빨간색이 뭐지 다인아? 음수지. 그럼 밖으로 꺼낼 때 어떻게 꺼내? 불러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지. 근데 9도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쓸게요. 그럼 2, 3의 풀마니까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자, 누가 답으로 인정돼요? 마이너스 2가 인정되겠지. 그치? 3은 요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3은 탈락시켜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빨간 부분이 양수 그러면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고 9까지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4 이번엔 누가 인정? 3이 인정. 그지? 마이너스 4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 또는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1번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맞아. 자, x 제곱에 자, 요 식에서 x 제곱을요.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냥 x를 제곱한 거나 x의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3 절대값 x 빼기 4는 0 이런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이 절대값 x 자체를 이 2차 방정식의 주인공으로 뭐 t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x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x가 없고. 그럼 그냥 절대값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해버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요.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t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t가 뭐였냐면 t가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절대값 x가 1 또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4는 말이 안 되지.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그지? 절대값을 씌운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바로 탈락하는 거고요. 절대값 x가 1이야. 그러면 x값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지. 풀마 1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지 않고 한 번에 풀 수 있다. 근데 단 이 방법은 1번에다가는 쓸 수 있는데 2번에다가는 쓸 수 있나? 2번은 못 써요. 그죠? 2번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 따로 x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한테 적용할 수 있는 풀이 방법이다. 그죠? 절대값 x만 있는 그런 문제에서 자, 그럼 내려가서 3-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2번. 이 3-2번은 방금 얘기해준 두 가지 풀이 방식이 모두 적용되거든요.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걸로 풀어보세요. 첫 번째 방식은 구간 나누는 거, 처음에 보여준 거. 구간 나누기가 편한 사람은 구간 나누기로 푸시고, 두 번째 방법, 치환해서 푸는 풀이도 가능하거든. 치환하는 방법이 편하다면 치환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찾아보자. 이 문제는 치환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치? 뭐 구간을 나눠서 푼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구간 나눠서 풀면 이제 요거 제곱해야 되고 전개시켜서 또 뒤에 거 계산한 다음에 풀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탈락시키고 이걸 두 번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더 좋다. 자, 치환을 해서 푼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딱 봐도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 요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t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얘를 t로 치환을 해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1, 4의 풀마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자, t값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지? 절대값 씌웠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바로 탈락시키는 거고, 그럼 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 4란 얘기는 그냥 x 플러스 1이 얼마거나 얼마다? 절대값을 씌워서 4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진짜 4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4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1을 이항시키니까 자, x가 3이 되거나 또는 자, 1이 1로 넘어가면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럼 다 풀었죠? 구간 나눠서 푸는 것보다 치환해서 푸는 게 훨씬 쉽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3쪽에 있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뒤쪽에 혹시 문제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84쪽으로 가서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판별식.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였죠?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중3 거 배울 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뭐였죠? 중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이게 이제 중3 때 배운 판별식 내용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고1로 올라오면서 이제 i가 사용 가능해졌으니까 약간 달라지는 게 있지. 그치? 먼저 여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 중에서 무슨 근? 실수인 근이 나오는 거죠. 그죠?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실수인 근. 그래서 서다두근 말고 서다두실로 바꾸겠습니다. 서다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중근 있죠. 중근. 이 중근도 자, 반드시 실근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 a, b, c가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a, b, c가 모두 실수라면 중근도 무조건 실근이다. 실근에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제 해가 없는 게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있긴 있는데 단 무슨 수? 허수인 해가 나오는 거죠. 아까 실수인 해는 실근이라 불렀잖아. 뭐 허수인 해는 뭐라 불러? 허근이라 불러야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서, 다, 두, 허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다두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다두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해를 못 구하는 2차 방정식은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해는 나와. 그지? 그 해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는 나온다. 자,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적용되는 판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판별식 배우면서 요것도 같이 했죠. 요렇게 돼 있으면 용서가 이거 무슨 뜻이었지요? 판별식의 무슨 공식? 짝수 공식이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였어? b 프라임의 제곱 맞아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쵸? 판별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거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이게 제목이잖아. 자, 근데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우리는 중근이 같이 생각이 나고 중근 하면 뭐가 또 같이 생각나? 판별식이 0이다가 같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그건 결국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따라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이 0, 이거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86쪽 보겠습니다. 86쪽. 이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판별식 쓰는 겁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우리 선규가 요 2차 방정식에 A, B, C를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요 2차 방정식의 A 값은 B 값은 2 괄호
k 플러스 2. c 값은 k제곱 플러스 5k. 근데 써놓고 보니까 성규야, b가 어때요? b가 앞에 2로 묶여 있잖아. 그럼 b가 무슨 수야? 짝수. 짝수. b가 짝수면 우리는 무슨 공식을 쓸 수 있어? 짝수 공식. 그럼 밑에다가 b 프라임 써볼까? b 프라임은 뭔데요? k 플러스 2. 자,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 써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 성규가 불러줘. 마이너스가 왜 나오죠?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맞아요. 이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지. 그치?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위에다가 A, B, C 이렇게 적어놓고서 푸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썼는데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2번은 같으면 되는 거고 3번은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풀면 1, 2, 3번 답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전개시켜서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k제곱 날라가고요. 남아있는 게 k를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1번 답은 k가 4보다 작다야. 그죠? 1번 답이 k가 4보다 작다라면 당연히 서연아, 2번 답은 뭘까? 그쵸? K는 4랑 같다. 이게 2번 답인 거지. 그치? 또 계산할 필요 없죠. 똑같은 건데 등호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답도 뭘까, 서연아? 맞아요. 1번 답에서 부등호만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그대로 3번 답이니까 판별식 한 번만 정리하면 1, 2, 3번 다 같이 답이 나온다. 그치?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4-3번을 해볼 건데요. 4-3번. 자, 요거 이거 스티커 3장 겁니다. 단 정답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스티커 3장. 자,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스티커 3장 갈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갔다 오세요. 판별식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앞서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줘야 됩니다. 자, 불러봐. 뭐라고? 일단 마사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렇죠. 요게 답입니다. 요게. 그렇죠. 뭐 읽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려면 여기를 또는 이라고 읽어주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겠네. 그죠? 판별식으로 풀어보면은,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 가능하죠? 짝수 공식 쓰면 k제곱으로 시작하죠. k제곱. 그거 마이너스 ac니까 k 플러스 2하고 k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그럼 전개시키면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답은 저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앞장에서 얘기했죠.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x제곱 앞에 k 플러스 2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얘는 어떤 조건이 생긴다고? 0이 되면 안 돼요라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k가 얼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해야지 이제 답인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그냥 적어도 의미는 통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아니 마이너스 4보다 큰데 마이너스 2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이거 빼고 다 이런 뜻이구나. 근데 요렇게 써놓지 않아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보기에 이게 없어. 그럼 얘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을 요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네모 박스하고 요거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알겠니? 알겠나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요렇게 가는데, 근데 중간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는 빠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이어지던 범위에서 가운데 숫자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범위가 하나 숫자가 쏙 빠지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여기서 쏙 빠졌어. 얘가 쏙 빠져버리면 원래 하나였던 범위가 중간에 잘라지면서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뒤에 쭉 한 덩어리,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쓴 거고, 요 부분을 이렇게 쓴 거고, 이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또는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요, 답이 무조건 이렇게 써 있을 거다. 그치? 오케이. 유준이 3장. 유준. 자, 그 다음에 87쪽으로 갈게요. 87쪽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활용 그랬죠. x에 대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라는 말을 보는 순간 뭘 떠올렸어요? 중근. 중근이면 또 뭐가 떠올라? 판별식이 0이다가 떠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그냥 요 2차 식에 판별식이 0이다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치?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2번을 볼게요. 2번. 2번에는 2차 방정식이 겁나 기네. 이렇게 생겼네. 2차 방정식이. 자, 근데 그 뒤에를 잘 읽어야 돼. 자,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자, 문제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표현이 들어갔잖아. 선민아, 이 표현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바라봐 줘야 될까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아니야. 판별식 아니고 항상. 항이 들어간다. 야, 이 정도 말했는데 대답 못하는 건 좀 선 넘었지. 항이 들어가는 항등식이지.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누구의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니까 우리는 K를 주인공으로 파악해야 돼요. K를 주인공으로 식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 0이다가 생각나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이 긴 식에서 일단 얘 뭘 뽑아내? 이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뽑아내가지고, 자,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쓴 다음에 그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라는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A값과 B값을 찾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해봐야지 아 그런 말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식이 엄청 긴데 성규야, 이 식의 A, B, C 구분되나요? 이 식의 A는 누구죠? 1이죠. 그죠? 이 식의 B는 누구죠? 마이너스 2 괄호 K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 식의 C는 누구죠? K제곱 플러스 A제곱. 맞아, 이만큼 전체가 C죠.
그러면 지금 써놓고 보니까 또 B가 무슨 수야? 짝수네. 그럼 B 프라임 쓸게요. B 프라임은 뭔가요? 마이너스 괄호.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판별식 갑시다. 예율이가 해볼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 불러줘, 예율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그죠? 이게 B 프라임이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B 프라임을 제곱할 거잖아요. B 프라임을 제곱할 거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고 쓸까? K-A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B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마이너스 맞아요. 요게 판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판별식을 바라볼 때, 자, 이렇게 문자가 여러 종류가 있을 때는요,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볼 거냐가 되게 중요해. 그치? 근데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야? K가 주인공이야. 그치? K. K에 대한 항등식인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식을 전개시켜가지고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사라지는 거 K제곱, 그 다음에 A제곱도 사라지네. 그지? 자, 이렇게 남아 사라졌어. 그러면 이미 K에 대해 정리가 돼 있다고 봐도 되죠. 지금 보면 마이너스 2AK K 붙어 있는 건 요거 하나고, 나머지 뒤에 붙는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K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그지? K에 대해 봤을 때 요게 K에 대한 1차항. 그럼 요게 K에 대한 상수항이죠. 이것이 는 0이 돼야 되는데,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 K 앞에 붙어있는 요 부분과 K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 부분, 요 두 개의 부분이 둘 다 꼭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도 0이 되면서 동시에 뒤에 부분도 같이 0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이 K 자리에다가 뭐 1넣든 2넣든 뭐 100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0이 나올 수 있죠. 항상.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에 얘도 0, 얘도 0. 각각 0이다. 그러면 A는 자체로 0인 거고요. B는 얼마예요? 1이 되겠네. 그치? A는 0, B는 1. 요게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밑에 5-1번에 2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화면은 위에 거 띄워놓을 테니까 5-1번에 2번을 잘 따라서 한번 풀어보세요. 답 찾아보자. 자, 이 문제는 다시 안 풀어봐도 되겠죠? 그죠? 위에랑 똑같이 풀어보면은 A 값이 1이었나? 1 나오고 B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5-2번은 방법만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2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식이 지금 무슨 식이에요? 요 식이 괄호 치고 제곱 있잖아.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 2차식에 무엇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활용해서 A 값을 찾으시고, A 값 찾은 다음에 집어넣고 인수분해 하면 되지. 인수분해 하면 K도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어디까지예요? 도전 문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숙제는 89쪽까지거든요. 89쪽에 요거 한번 해봐, 얘들아. 요거 13번 이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스티커 5장 겁니다. 5장. 자, 첫 번째 식에서 효준아 어떤 정보를 얻었니? 2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식 모두 판별식을 써볼 건데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은 0이다를 해보면 자 여기서 판별식 자 우리 태규가 해볼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써볼게. B제곱이죠. B 프라임의 제곱이죠. A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B 플러스 C. 그쵸?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쓸게요. 요게 첫 번째 식의 판별식입니다. 짝수 공식. 그것이 0이 나와야 돼. 그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시켜주면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보면서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 고민을 해보면 B 제곱을 넘겨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B 제곱이랑 같고요. 이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누가 생각나? 피타고라스가 생각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B제곱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B가 빗변인 것까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B가 빗변이니까 여기가 지금 B인 거고요. 나머지 두 변이 이제 A하고 C인 상황이구나. 이거를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 가서 자, 두 번째 식도 역시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요 식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써볼게요. 선민이 한번 써보자. (16) 맞아요. 그것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끝났죠? A 곱하기 C가 16이라는 것을 이 식에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나왔지. 그죠? 요거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나누기 2만 하면 넓이인데 A랑 C랑 곱한 게 16이다. 그랬으니까 얘의 넓이는 성규 얼마야? 8이구나 라고 두 가지 식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합치시면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89쪽에 8번과 9번 요거 두 문제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자, 89쪽에 8번 누가 해볼까? 그래, 다윤이가 해보자. 자, 다윤아,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했어. 뭐 쓰란 얘기? 판별식 쓰란 얘기. 자, 불러주세요. 짝수 공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요거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1과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고 싶어. 그럼 또 얘의 근을 판별하고 싶으니까 얘의 판별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하민아, 얘의 판별식은 뭘까? 이걸 D1이라고 하고 이걸 D2라고 할게. 이것도 짝수 공식 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 식이 과연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맞니, 성규야? 근데 우리는 이미 뭘 하나 찾아놨냐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자, 여기 A제곱 자리에 저거 갖다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성규? 불러줘. 그럼 어떻게 돼? 4B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조금 더 정리하면 4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인데 요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이유는 이제 요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어. 근데 이게 0보다 큰지 이게 0인지 이게 0보다 작은지 이거 어떻게 알지? B값이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식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아, 여기서 또 판별식 써봐?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내는 방법이 있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우리 이차함수에서 표준형 만드는 거 있죠. 표준형 만드는 거. 효준형 아니고 표준형. 표준형 만들게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지? 사로 묶는 거죠. 그죠? 그치? 왜 만들어요? 그거는 보면 알아요. 표준형을 만들고 나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 자, 보세요. 표준형을 만드는 과정 그대로 해볼게요. 4로 묶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1b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해?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반의 제곱이 얼마야?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바깥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로 묶고 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그럼 얼마야? 4분의 11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바꾸면 얘가 0보다 어떤지 보여요? 봐봐. 내가 B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제곱이 붙는 순간 얘는 무조건 뭐야? 0 이상이야, 최소한. 진짜 절묘하게 B자리에 4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거 이외에 모두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생각해 봤을 때 여기까지 여기 지금 제곱까지 포함해가지고 요만큼의 부분이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게 확실해요. 크거나 같다는 게. 근데 그 상태에서 뒤에다가 양수를 하나 더 했지. 그럼 100% 뭐야 그럼? 100%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100% 0보다 크다. 요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가져? 서다두실이지,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 0보다 항상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딱 한 가지. 아까 살짝 복습했던 요거를 기억하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그치? 태규야,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가 생겼지?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딱 어떨 때밖에 없다고? 위에 거가 양수고 밑에 거가 맞아요. 음수분의 양수 모양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튀어나온다고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새로 생긴다고 했죠. A가 음이고요.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인 요런 상황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돌려서 알려주는 거예요. 고2 때도 많이 나오고 고3 때도 많이 나와요. 요런 거를 만나면 아, 이거 부호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애를 찾으면 되거든. 그럼 1번부터 하나씩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지. 성규야, 1번식의 판별식은 뭐예요? 그치? 이게 무조건 0보다 클까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뭔지 모르죠. 그쵸? 그러면 2번으로 가서 2번. 2번의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4인가요? 그죠? 얘는 어때? 아, 4b. 얘는 어때? 0보다 항상 어때? 항상 크죠? 그쵸? a제곱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b도 양수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양수에 양수를 더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쵸?
그래서 이 부호 판단만 잘 하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숙제는 88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89쪽에 풀어야 될 건 다 풀었으니까 88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장 받아야 되는 부분 있죠.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은 77쪽이죠. 77쪽에 16번까지. 자, 여기까지 끝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76페이지에 질문 들어온 문제 좀 풀어볼게요. 76쪽에 9번, 12번, 13번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켤레 복소수가 붙어 있잖아. 켤레가 붙어 있는데 일단 요거를 그대로 통분을 시키면은 알파바, 베타바 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죠.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통째로 이렇게 켤레를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기억나지? 켤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켤레 붙여도 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 요거 그대로 2-3i 분의 3 플러스 2i 이거 실수화 시키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실수화 시켜가지고 켤레 취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안에 걸 계산한 게 i라는 얘기죠. 그럼 i에다가 바 하면 뭐예요? 그치.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12번 문제는 그냥 요렇게 잡고 시작하면 돼.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잡아. a, b는 실수까지 써주면 더 좋고. 그러면 당연히 z바는 뭘까요? a 마이너스 bi죠? 그죠? 그거를 요 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서 a 찾고 b 찾고 해보자. 그렇지, 계산 잘했네. a는 0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러면 복소수 z는 뭐라 그러면 돼? 마이너스 어디 갔어? 응? 마이너스 2i, 그치? 마이너스 2i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3번은 이제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긴데 i 제곱, i부터 i 4제곱까지 이게 이제 순서대로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i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 i 4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i분의 i 4제곱이니까 이거 i 세제곱이랑 같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i하고 같은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i 제곱 분의 2 생각해봐. 이거는 그냥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i 세제곱분의 3인데 자, 3한테도 뒤에다 i 4제곱을 이렇게 붙여도 똑같잖아요. i 4제곱이 1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i 세제곱이랑 이거랑 이렇게 지워버리면 뭐야? 3i가 되죠. 3i. 그 다음에 i 4제곱분의 4 이거는 i 4제곱이 1이니까 그냥 4지. 그러면 처음 4개의 합이 얘네 넷이거든요. 얘네 넷이 더하면 뭔가 보면 2 더하기 2i예요. 5를 곱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다. 왜냐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얘가 여기에 5가 하나 추가되고, 그지? 그 다음 4개를 생각해보면 요 모양인데 5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5i고, 그 다음에 요 모양인데 6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 모양인데 7이니까 이렇게, 요 모양인데 8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4개가. 그 다음 4개의 합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게 결국은 2 플러스 2i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고 총 5묶음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10 플러스 10i가 되겠죠. 10 플러스 10i. 그럼 답은 뭘까? 24번이 되는 거지. 그지? 다 됐어?